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한 60대 가장의 평범했던 일상과 그가 속한 가족, 그리고 동호회 활동 속에서 우연히 만난 한 젊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60대에 접어든 한 가장으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안정된 가정을 꾸려오며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정직과 책임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고, 그동안 쌓아온 재산과 명예는 저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었으며, 특히 아내와의 깊은 신뢰와 자녀들과의 끈끈한 유대는 제게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회원들이 모여 등산이나 문화행사, 소규모 모임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나누곤 하는데, 이러한 만남은 오랜 경험과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많은 동료들을 만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며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모임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씨이며 20대 후반의 나이로 청춘의 생기와 열정을 한껏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단정한 외모와 세련된 패션 감각, 그리고 밝고 진솔한 미소로 동호회 모임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를 단순히 모임의 한 구성원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제 딸과 비슷한 연령대로 자연스럽게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서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동호회 모임뿐만 아니라 가끔씩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며 다른 회원들과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평소 제가 동호회에서 만나는 오랜 세월의 경험자들과는 다른 젊은 감각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연히 이지은 씨가 저희 가족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제 딸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며 딸과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단순한 친근함으로만 다가왔지만 점차 주변에서 그녀가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특별한 의심 없이 오랜 세월 쌓아온 평온한 가족 관계와 동호회 활동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내면의 도덕적 기준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기에 처음에는 이지은 씨의 접근을 그저 친절한 인사와 우정의 표현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보여준 작은 행동들, 예를 들어 가끔씩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살짝 다가오는 태도, 그리고 때때로 제 딸에게까지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서서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혼란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지은 씨의 그런 태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한편으로는 저의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안정된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신념을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평소처럼 모든 일을 묵묵히 이어가며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희 내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의 밝은 에너지와 다정한 태도가 어떻게 저희 삶에 미묘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예고할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살아온 배경과 그들이 지닌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을 중심으로 담담하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모임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특별한 경계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동호회 모임,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지은 씨의 다정한 접근이 단순한 친절 이상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평소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동료들과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었지만 특히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인연으로만 여겼던 저는 어느새 그녀의 잦은 스킨십에 당황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제 남성성을 자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임 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이지은 씨는 제게 가볍게 손을 내밀며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손등을 스치며 전해진 온기는 오랜 세월 묵묵히 살아온 제 자신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소 저는 가족과의 약속,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그런 스킨십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그 미세한 접촉들은 점차 제 마음속에 어느새 자리 잡은 금단의 유혹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단순히 눈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임 후 짧은 대화 중에도 자연스레 가까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거나 팔짱을 끼고 걸으며 스며드는 따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평소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그러한 소소한 스킨십은 제 남성성을 자극해 오랜 세월 쌓아온 자부심의 한 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저 친근한 행동일 뿐이라 생각하며 흘려보냈지만 점차 제 내면에서는 금전적 요소에 의한 접근이라는 속셈이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지은 씨는 제 딸과도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으며 가정 내에서도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딸과 깊은 신뢰를 나누어왔던 저는 처음에는 그저 동료의 연장선이라 여기며 넘어갔지만 딸의 얼굴에 가끔씩 스치는 불편한 표정과 주변의 소곤거림이 점차 저에게 의심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상황을 넘기려 했으나 내심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친근함이 아니라 저희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노린 접근임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마치 꽃뱀처럼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접근하며 스킨십을 통해 저의 남성성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작은 포옹, 살짝 스치는 손길, 그리고 부드럽게 내 손을 잡는 순간마다 저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평온했던 일상과 달리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잊고 있던 젊은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지나쳤던 이지은 씨의 접근이 점차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 저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망과 감정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사실을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번 모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저는 그 미세한 스킨십의 흔적이 남긴 온기와 함께 도덕적 기준과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지은 씨의 조심스럽고도 반복되는 접근은 결국 저의 무심코 흘려보냈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어주었고 그 결과 저는 평소 지켜왔던 모든 가치관에 도전하는 새로운 감정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난 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한적한 장소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고요했으며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어 분위기를 더욱 감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지은 씨와 단둘이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모임의 여운 속에서 서로의 일상과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힘드셨죠? 라는 그녀의 부드러운 한마디에 저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외로움을 잠시 잊게 되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대해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소소한 아픔과
때로는 감추어야만 했던 슬픔을 조용히 이야기하며 제게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이지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이런 순간에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소 굳건히 지켜왔던 도덕적 기준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손길과 눈빛은 저에게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마치 오랜 시간 잊혀졌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 둘은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에서 위로를 찾고자 애썼습니다. 술이 몇 잔 더 거치자 분위기는 점점 은밀해졌고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의 거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대화는 단순한 위로와 격려를 넘어 점차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도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참 따뜻하네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온기를 받아들이며 어느새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은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밤의 공기는 점점 차분해지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서로의 눈빛을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는 말없이 서로의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오래도록 감추어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순간을 공유하며 각자의 인생에서 잊혀진 감정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은 결정적인 전환점에 다다랐습니다. 술의 기운과 달빛 아래서 우리는 조용한 합의처럼 서로에게 다가갔고 한계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지은 씨와의 은밀한 스킨십을 통해 평소 지켜왔던 모든 가치와 도덕적 기준이 잠시 잊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단하게 지켜왔던 제 정체성이 그녀와의 접촉 속에서 점차 흔들리며 잊혀졌던 젊은 시절의 열정과 감정이 다시금 피어올랐습니다. 그 결과 그날 밤의 은밀한 만남은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 제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정도의 깊은 감정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가족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제가 한순간의 유혹에 의해 그 경계를 넘게 된 순간 저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저는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선택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까? 그 밤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 앞으로 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지은 씨와의 그 한순간의 만남은 제게 단순한 친분 이상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극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분위기와 달리 이지은 씨는 그날 밤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한적한 장소에서 마주쳤던 그녀는 더 이상 다정한 미소를 띠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관심이 아닌 분명 아기를 품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사이에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이전의 다정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 한켠에 있던 모든 의심과 경계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특히 당신의 재산을 제게 내놓지 않는다면 이 비밀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제게 다가왔으며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냉혹한 기운은 제게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암시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정확히 3억 원을 지금 바로 제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즉시 이체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평소 제가 소중히 여겨온 가족, 명예,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임을 느꼈습니다. 이지은 씨는 단순한 유혹이 아닌 분명 치밀하고 냉정한 계산을 통해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애매모호한 친근함을 가장한 채 서서히 그리고 악의적으로 제 약점을 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딸에게까지 친근감을 보이며 가족 전체를 교묘히 자신에게 끌어들이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단 한 가지 목적, 바로 제 재산을 노리는 악의적 의도였음을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카페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와 단호한 표정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강렬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3억 원을 바로 송금하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공개하여 당신의 평판과 가족,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모든 것을 망치게 하든지. 그녀의 말 한마디는 평소 제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가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듯한 위협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 압도적인 협박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 협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이지은 씨의 협박은 제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위협적인 거래로 다가왔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그리고 악의를 품은 채 제게 3억 원을 요구했고, 그 돈이 없다면 제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극적으로 전환된 후 저는 평소 지켜왔던 가치와 가족의 신뢰가 한순간에 위협받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지은 씨의 냉정한 요구와 단호한 목소리는 제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고, 그 이후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공포와 불안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너머로 스치는 어둠과 함께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그날의 협박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3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그녀의 그 한마디는 제게 있어 단순한 유혹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후회와 두려움이 자리 잡았고, 평소의 차분한 일상이 깨져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의 생활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던 평소의 저는 이제 회색빛 불안에 사로잡혀 매 순간을 조심스럽게 살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단단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던 제가 어느새 비밀스러운 사건의 여파로 주위 사람들에게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제 눈빛 속에 감춰진 불안과 괴로움을 읽어내며 말없이 눈치를 주거나 속삭임을 나누곤 했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저의 행동과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특히 아내와 자녀들은 저에게서 그날의 사건이 남긴 그림자를 느끼며 불편해했습니다. 한때 서로를 깊이 믿고 의지하던 우리 가족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저 자신도 그 선택의 대가에 대해 매일 밤 거울을 바라보며 후회와 불안을 되뇌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조차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웃음과 따스한 대화가 오갔던 때와는 달리 그 자리는 저에게 항상 조용한 의심과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 때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비치는 수군거림과 함께 저는 점점 더 외로움에 빠져들었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은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지은 씨의 요구,
정확히 3억 원을 지금. 바로 송금하라는 그 협박은 제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뱅킹을 통해 3억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그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평소 지켜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후회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돈을 내놓고 모든 것을 감추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 제 명예와 가족이 망가지는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극심한 고뇌 속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변화를 감지하고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제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온 제가 이제는 그날 밤의 선택 때문에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지은 씨의 접근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제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노린 치밀한 계산이었으며, 그로 인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협박은 제 인생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이런 극한의 협박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내놓아 이 모든 비밀을 감추고 평온을 유지하실지, 아니면 진실이 드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